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지능형 지속 위협, APT에 대한 것입니다. 네. 이게 정확히 무엇이고 또 이게 왜 여러분께 중요할 수 있는지, 특히 최근 그 SK텔레콤 사례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걸 통해 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용어들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핵심만 딱 짚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 APT라는 게, 단순한 해킹 사건, 이렇게만 볼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정 목표를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또 들키지 않으면서 공격을 이어가는, 뭐랄까, 굉장히 치밀한 위협입니다.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그 실체를 좀 명확히 이해하고 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우선 APT, 이 지능형 지속 위협이라는 거요. 이게 일반적인 해킹하고는 그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표적화, 이게 핵심 키워드 같던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반 해킹이 뭐랄까 불특정 다수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노린다면요. APT는 처음부터 특정 조직이나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기업의 핵심 정보라든지 아니면 국가 기밀 같은 걸 목표로 딱 정합니다. 아예 처음부터요? 네, 공격 전에 그 목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요.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딘지 찾아내서 파고드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특징, 표적화입니다. 와,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한다니? 시작부터 다르네요. 근데 지속 위협이라는 이름처럼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특징, 지속성인데요. 네, APT 공격은 한 번 침투했다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도 그냥 조용히 숨어 지내면서 정보를 계속 빼내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할 기회를 엿보는 거죠. 정말 끈질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활동하려면 당연히 은밀성도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기존 보안 시스템을 교묘하게 우회하는 그런 아주 고도화된 기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도화된 기법이라면 예를 들어서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방어책이 없는 그런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회공학 기법, 또 다양한 악성 코드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 고도화된 기법 사용입니다. 정리하면 표적화, 지속성, 고도화된 기법, 그리고 은밀성. 이 네 가지가 APT를 딱 정의하는 핵심 요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특징들이 실제 공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SKT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 사례에서 APT의 어떤 면모가 좀 두드러졌나요? 네, SKT 사례는 정말 APT의 특징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경우인데요. 특히 은밀성하고 고도화된 기법,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은밀성이랑 고도화된 기법이요? 네, 거기서 BPF 도어라는 좀 특수한 악성 코드가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BPF 도어요? 네. 이 악성 코드는 평소에는 시스템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서 전혀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다가 공격자가 보내는 어떤 특별한 신호, 이걸 매직 패킷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호를 받아야만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와, 숨어 있다가 특정 신호에만 반응한다고요? 정말 은밀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탐지 방식으로는 이걸 찾아내기가 극도로 어려운 거죠. 잠재적으로 중국 기반 그룹으로 추정되는 레드맨션이나 위버엔트 같은 곳의 수법과 좀 유사성이 보이기는 있는데 이게 소스코드가 공개되면서 꼭 그들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격 대상도 굉장히 명확했죠. 그냥 아무 서버나 막 노린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격자들은 가입자 정보 관리의 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HSS, 즉 홈 가입자 서버 같은 핵심 시스템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핵심 시스템을요? 네, 이건 APT의 표적화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심 복제 같은 데 악용될 수 있는 IMSI나 인증키 KI, ICC-ID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들, 그리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의도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그 악성 코드가 설치된 시점이 2022년 6월로 추정된다는 점, 또 로그 삭제 정황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잠복하면서 활동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지속성도 엿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초기 발표 이후에도 추가 감염 사실이나 IMEI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계속 커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APT는 굉장히 다각적이고 또 집요합니다. 단순히 정보 몇 개 유출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서비스의 근간 자체를 흔들고 사용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SKT 사례가 바로 그 위험성을 정말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교묘하고 또 끈질긴 공격에 맞서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기존 방식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던데요. 네, 맞아요. 그 시그니처 기반 탐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은 이미 알려진 공격 패턴만 막을 수 있거든요. 아, 이미 알려진 것만요? 네. APT처럼 계속 변형되고 또 숨어드는 공격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게 파일의 어떤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 기반 분석 기술이나 의심스러운 파일을 안전한 가상 환경, 그러니까 샌드박스에서 한번 실행시켜보는 샌드박스 기반 솔루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아, 그러군요. 그럼 하나의 방어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보안 장치를 이렇게 겹겹이 쌓는 심층 방어, 영어로는 Defense in Depth라고 하죠. 이것도 필수적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SKT가 유심 교체나 보호 서비스 같은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IMI 유출 가능성 같은 게 제기되면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복합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만약에 뚫려라도 다른 계층에서 그걸 막아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APT 대응은 그래서 지속적인 감시와 분석 그리고 빠른 조치가 생명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APT는 특정 대상을 노려서 오랫동안 아주 은밀하게 활동하는 고도의 사이버 위협입니다. SKT 사례는 이런 공격이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의 기반까지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지, 또 이걸 탐지하고 대응하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APT 공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약 내 정보가 이런 방식으로 유출된다면 내 삶에 어떤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여러분의 디지털 발자국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